정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연말정산은요, 손품 발품이 전부예요.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절세연구소 절세연구소장 왕현정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금이라는 건요, 의무죠. 나라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무일 거예요. 그러면 그건 강제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강제로 내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모르는 상태로 세금이 그냥 다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거 가지고 사실은 내가 이제 생활도 하고 뭐 소비도 하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용소득, 가용자산이라는 개념을 늘리는 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세전소득이라고 이미 약정돼서 주어지는 소득은 있는데 분명히 내 통장에 찍히는 건 그렇게 안 들어오거든요. 세금을 떼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세금을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나머지 내 가용소득, 가용재산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자산을 키우려면 허투루 나가는 돈은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밀접한 게 세금이죠. 제가 볼 때 세금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은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부터 찬찬히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급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들어가면은 연봉 계약을 하거나 이제 대충 연봉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연봉과 내 통장에 찍힌 월급의 그 1년치를 다 더해 봤을 때 일치하나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당연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보게 되면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보죠. 거기 막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관심을 두시라는 거죠. 도대체 내가 진짜 받을 수 있는 진짜 금액은 이거였는데 왜 통장에는 많이 이게 떼고 요게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하면 항목들이 있잖아요. 항목 하나하나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적정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 내 소득이 이렇게 산출된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금 공부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을 공부하시라는 거죠. 연말정산이 이제 시기적으로 왔으니까 관심들은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내 소득에 대한 관심이고 내 비용에 대한 관심이고 그런 것들이 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에 뭔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은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연말정산은요, 손품 발품이 전부예요. 그래서 손품 발품을 정말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이해로 그냥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출에 대한 관심. 네. 그러면 이 지출이 보통 이제 연말정산하면 구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이 쫙 떠요. 그러면 이제 그냥 대충 다운받아서 그냥 대충 제출하면 알아서 회사가 뭔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절에 뜬 항목들을 한번 찬찬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에 대한 지출에 대한 이벤트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는 그 지출이 대부분 다 맞게 반영은 돼 있어요. 보통 신용카드들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정보들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면은 아무런 어떤 나한테 득이 안 되고 내가 그걸 알았다면 방법이 생기죠.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냐면 중고차를 만약에 내가 차를 사요. 그러면 이제 차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럼 결제한 거에 10%만큼은 공제가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반영이 되거든요. 10%만큼은. 그런데 신용카드사에 분명히 나는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그 금액이 누락될 때가 있어요. 그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일단 신용카드사에 따질 수도 있겠죠. 당장 반영해놔라. 근데 당장 연말정산하는 시기는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촉박한 시간이고 신용카드사에서 수정해서 나한테 보내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발품이죠. 말 그대로. 그거 관련돼서 일단 차량 매매 계약서,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뭐 이런 것들은 서류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업체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안내를 해서 이걸 반영해 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하는 거. 그거 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또 이제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을 많이들 이용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 이용하라고 만든 공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활동, 뭐 도서 구입 이런 것들 좀 뭔가 이렇게 육성하려고 거기 지출되는 것도 또 공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뭐 이론적으로 막 500 이상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런 지출액들이 제대로 그 항목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신용카드 소비액 내용을 봤더니 그냥 일반 사용분으로, 그러니까 따로 분리가 돼서 잡혀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있는데 분류를 해주는데 결제처 있잖아요. 결제처가 사실 그거를 제대로 국세청하고 정보 호환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 구입을 하면은 서점이어야 되잖아요. 서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제처의 정보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이 전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그 금액을 담게 돼 있잖아요. 맞는데도 실질이 맞는데도 이게 뭐 어긋난 정보로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그게 금액이 누락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챙겨야 돼.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결국은 내 도서 구입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정리해서 이것도 제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서류 다 나왔을 때 그 금액이 반영돼서 뭔가 들어간 게 확인을 좀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검증이 안 돼. 정말 그 금액이 액수가 정확하게 떨어진 건지 50만 원인지 60만 원인지 내가 검증을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했잖아요. 내 소득에 대한 관심, 지출에 대한 관심이라고. 그럼 그게 궁금하면 그 정보를 찾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출한 금액과 실제 계산된 소득공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는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귀찮다면 못해요. 근데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많이들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들을 내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점점 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걸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1월 5일 날 발표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좀 두께 내는데 압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지 중에 5가지 포인트를 제가 뽑아왔는데 첫 번째로는 절세 투자를 위해서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됐어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 연금계좌 혜택이 아까 제가 사실 앞서 말씀드렸을 때 900만 원으로 늘은 거가 올해부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전에는 700만 원까지였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게 잘 비교가 돼서 설명이 돼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자료가 그 페이지가 15페이지인데 주택분 종부세 완화, 세부담 상한 조정, 그리고 기본공제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된 페이지가 15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세 내용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좋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영끌 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대출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그게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 임차자금, 저희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 보증금 대출 받아서 전세 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상환하잖아요. 요거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확대된 부분을 그 22페이지에 수록하고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 매매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임차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할 때의 이 리스크 요인이 되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양도소득세 2월과세 규정,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건 엄격하게 강화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제도 합리화, 구세청은 과세를 하려고 할 때는 합리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합리화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36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가업 승계 관련해서 이제 세금 무서워서 가업 승계 못하는 기업인분들이 굉장히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대폭 확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세제 지원 등으로, 이건 페이지가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14페이지, 34, 35페이지에 이렇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 관심 있는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